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현재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홀로 0.53% 내리고 있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브로드컴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가이던스가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이 시각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합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한국 시각으로는 9시 반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 중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실업률입니다. 이번에 실업률이 4.22%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저번 달 기준 4.25%였던 실업률이 소폭 내려가면서 4.2% 언저리 안착했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다만 이것과는 반대로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에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13만 9천 건보다 16만 4천 건보다 훨씬 더 적은 14만 2천 건이 나왔고요. 이 중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호는 예상치였던 13만 9천 건을 크게 하회하는 11만 8천 건이 나왔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7월 비농업 고용 지수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11만 건에서 8만 9천 건으로 6월 비농업 고용 지수는 17만 9천 건에서 11만 8천 건으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채권금리 시장에서는 좀 소폭 하락해지면서 조금 더 안 좋은 지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관련해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상승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약간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0.3%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나스닥이 상승 출발을 했다가 현재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제는요, ISM 비제조업 고용 지수가 나왔죠.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제 다음 노동 지표가 오늘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어제 나온 지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조업 고용은 쳐다보면 좀 전체적으로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지만 반대로 서비스업 지표는 두 달 연속 확장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8개월 중 6개월 동안 서비스업이 확장된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중 10개 서비스업,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광업, 운송업, 창고업, 기타 서비스, 의료, 금융, 보험, 공공인정, 교육 서비스가 확장을 했고요. 나머지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건설업, 도매업, 숙박 서비스업, 음식, 기업 경영, 전문 과학 서비스에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이 현재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다는 인터뷰가 나왔고 기업 경영과 지원 서비스와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는 전체적인 사업이 둔화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인터뷰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 지표 이번 주에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슈로 가볼게요. 사실 오아시스가 재결합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영국의 경쟁시장청이 이 티켓과 관련해서 미국의 티켓 마스터를 조사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티켓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인 티켓마스터가 이번에 오아시스가 재결합을 하게 되면서 영국 내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티켓마스터가 결국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데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티켓이 빠르게 팔리면 빠르게 팔릴수록 더 높은 가격, 그리고 천천히 팔리게 될수록 혹은 조금 더 실질적인 이벤트 기간이 다가올수록 가격을 싸게 만들어주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사실상 오아시스 티켓이 판매가 대식한 지 몇 분이 안 돼서 티켓값이 2배까지 오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CMA는 티켓마스터가 오아시스 공연 티켓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수요에 따라서 티켓 가격이 변동하는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 판매 방식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건데요. 일단 조사 자체는 초기 단계로 CMA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증거를 수집 중이다라는 얘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어떻게 좀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위원장으로 추대하겠다는 인물이 좀 특이하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효율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재정을 감사하고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6개월 내에 낭비하는 모든 금액들을 지출을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가 책정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뉴욕의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서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를 감사하고 과감한 기업 공고안을 제시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결국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테슬라, 스페이스X, 트위터 등 여러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부 기관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해 상충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점이 결국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여러 애널리스트 통해서 지적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운영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법인세 관련해서 제조업 기준으로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카말라 해리스가 여러 가지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하겠다라는 정책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도 관찰이 되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일론 머스크를 거론하면서 화제성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책 방향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3대 증권사 중 2곳이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월가에 필적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 초대형 증권사가 하나를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가의 IB들과 같은 등급의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중국 정부에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중국 쪽에서 3대 증권사라고 알려져 있는 고타이징과 하이퉁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총 자산이 약 315조 원 규모로 1위 치틱증권을 단숨에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런 합병은 인류투자은행을 건설하고 업계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이 결국 월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 IB를 육성해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러한 합병이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게 이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